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다만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입니다. 총장님,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발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공수처 법안에 비춰봤을 때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다.
제가 그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 대응 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그럼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앞서고 조은석 서울고검장, 강남의 고검 차장검사 등 동료 검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더 크게 오열합니다. 변 검사의 모친은 화장터로 떠나기 위해 차량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차를 나를 위한 사람 다 들어가 챙기고 나 들어가면 내가 예쁜 속인데 내 등이노 윤석열은 살인자다. 변창훈 검사의 영정. 자, 그러세요. 윤지검장의 동기인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입니다. 적폐 수사란 미명하에 목숨을 버린 분들의 사진입니다. 넘겨보세요.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은 메시지에 윤지검장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칙과 다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쏜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4년 전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남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다고 보는지. 구속영장이요, 처자식, 노모 다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거라고 보는지요. 넘겨보세요. 이 수사를 보고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다.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넉살이라도 잡고 싶다.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함께 동고동락해야 될 후배 검사들의 말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하여튼 전체 검찰 우리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정말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 파이낸셜 20억 원 주식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 40만 주 매도 당시의 매매 계약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총회는 최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